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GBB로 근무하고 있는 최효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라이트업 애저의 세 번째 시간으로 기초부터 실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완전 정복이라는 조금은 거창한 제목으로 세션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요. 에이전틱 AI 그리고 AI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드리고 에이전틱 AI 오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잘 구현할지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좀 좋은 아키텍처에 대한 예시 아키텍처 그리고 데모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에이전틱 AI 그리고 AI 에이전트, 피지컬 AI가 뭐가 다른지 그 이야기부터 잠깐 해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이전틱 AI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AI가 이제는 행동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행동하고 거기서 학습하고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고 그에 대한 구현이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리즈닝, 액트, 런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에이전트가 물리적인 어떤 모터라든가 로봇하고 결합이 되면 이제 그게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자동화에 대한 부분은 RPA라고 하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서도 계속 시도는 되고 있었습니다. 에이전틱 AI 전에도. 하지만 이제 기존의 RPA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개입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를 생성할 때 폼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처음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고 화면이 업데이트가 되거나 이제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 RPA 프로세스 자체를 전체 재작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안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거나 신규 건이 생겼을 때 이제 RPA 프로세스 안에서는 어떤 스스로 해결을 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RPA 도구와는 다르게 AI 에이전트는 추론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판단을 직접 하는 거죠. 이제 그에 따른 행동도 할 수 있고 이제 그 안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어떤 기업 업무에 대한 자동화를 훨씬 더 견고하고 그리고 복잡한 처리도 가능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LLM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화된 데이터 생성을 어떤 폼을 작성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자연어를 기반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LLM은 UI가 어떤 변경이 된다거나 어떤 기존의 화면이 변경이 됐을 때 아주 바로 쉽게 유지보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툴이 추가된다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LLM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수정을 하고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인풋을 받아서 그 도구를 호출을 하고 그 도구가 어떤 검색이 될 수가 있고요. 또 API 호출과 같은 액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저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도구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아웃풋을 출력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그 로우 코드나 노 코드, 코드 없이 개발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은데 코드 개발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완전히 제어하고 싶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코드를 기반으로 이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로컬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많이들 쓰시는 IDE를 바탕으로 에이전트를 실행을 한다거나 디버깅을 하고 테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코드로 개발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드로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게 되면 다양한 어떤 클라우드에 이식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드로 커스텀한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너무 프레임워크들이 많아요. 너무 프레임워크들이 많고 그리고 그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들이 연구용으로 만든 어떤 구현들이 실제 프로덕션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만들고 나서 프로덕션에 배포를 하려고 하면
그 프로덕션에서는 또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다른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좀 그 에이전틱 AI 자체에 어떤 좀 기존의 개발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AI가 너무 빨리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도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 프레임워크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가장 좋을지 사실 누구도 모르거든요. 이제 그 가장 최선의 조합을 우리가 생각하는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또 두 번째 아주 큰 허들이 되고 사용자들의 어떤 그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아주 높다는 것도 또 이 프레임워크 기반의 커스텀 에이전트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 기존과는 조금 다른 MCP 그리고 A2A가 같은 좀 헤트로지니어스한 다양한 에이전트들을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오픈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라이프 사이클 전체, 스레드라던가 뭐 워크플로우 전체 플로우를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기존의 프레임워크들도 진화를 하고 있고요. 로컬에서 개발하고 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클라우드에서 바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프레임워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런 수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에이전트 개발에 대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개발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로코드, 노코드 형태의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로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를 통해서 에이전트 개발을 또 지원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코드 기반으로 어떤 컨테이너 배포를 통해서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형태로 개발을 하든지 간에 각 경우마다 모델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인스트럭션, 그리고 도구에 대한 설정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에 대한 설정, 모델에 대한 정의,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인프라에서 구현을 했다가 플랫폼으로 올라서고,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다가 다시 또 사스형으로 또 배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세 가지 레이어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를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가 그 AI 개발에 대한 전체 팩토리에 대한 에코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가장 핵심 영역이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기존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었던 시멘틱 커널 그리고 오토젠이라고 하는 두 가지 훌륭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장점들만 모아서 이제 만든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수준의 최신화된 멀티 에이전트 구현에 대한 부분도 모두 갖추고 있고, 그리고 프로덕션에서 필요한 엔터프라이즈급의 어떤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ET 언어도 지원을 하고 있고,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언어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그 에이전트 프로토콜들, MCP라던가 A2A 같은, 그리고 로직 앱을 통한 배포, 이제 그런 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한 연계는 물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들과의 연동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멘틱 커널이라던가 오토젠이라던가 랭그래프라던가 이제 그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을 할 때 보면 사실 좀 코드량 자체가 좀 많았어요. 많아서 로깅을 해야 된다거나 툴을 호출을 해야 된다거나 심지어 에이전트를 생성할 때도 조금 직관적이지 않고 코드라인 자체가 좀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코드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상당히 심플하고 데코레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쉽게 툴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가장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스레드 부분이거든요.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뭐 캐시를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에 잘 녹아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하시면
로컬에서 개발을 하신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컨테이너로 배포를 한다거나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에서 매니지드 형태로 아주 쉽게 로컬에서 만든 에이전트를 클라우드의 어떤 서비스 기반으로 배포하실 수 있고 전체 통합 관리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체계를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애저 오픈 AI 클라이언트를 활용해서 커스텀 펑션 툴을 호출을 하는 이 날씨를 호출을 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챗 클라이언트로 애저 오픈 AI 챗 클라이언트를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냥 로컬에서 개발을 할 때 이렇게 애저 오픈 AI의 엔드포인트만 활용하고 실제 이 에이전트는 로컬에서 동작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코드예요. 근데 여기서 챗 클라이언트 부분만 애저 AI 에이전트 클라이언트로 교체를 하시게 되면 모든 코드는 동일한데 전체 이 에이전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모델에 대한 호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에서 시각화해서 보시고 통합 관리하실 수 있는 체계로 클라우드 체계로 바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클라우드로 만약에 배포를 하게 되면 장점은 이 호출에 대한 트레이싱도 바로 쉽게 하실 수가 있고 또 이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밸류에이션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을 활용을 해서 이 에이전트가 어떤 수준의 애큐러시를 갖고 있고 어떤 품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지 쉽게 또 모니터링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또 큰 특징이자 장점이 무엇이냐면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구현이 다 이미 구현이 돼 있다는 겁니다. 멀티 에이전트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에이전트를 시퀀셜하게 호출하는 시퀀셜 패턴도 있고 뭐 핸드오프, 그룹챗, 뭐 지금 좀 이따가 계속 상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직접 스크래치로 구현을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기존의 오토젠에서 제공하던 그리고 시메틱 커널에서 제공하던 워크플로우 구조를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서는 통합화된 형태로 여러 가지 패턴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주 쉽게 멀티 에이전트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도구에 대한 확장성도 아주 훌륭해서 벡터DB 같은 일라스틱서치 같은 벡터DB들 그리고 다른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현체들 뭐 벌텍스 AI라던가 아마존 베드럭 같은 그리고 클로 AI 같은 에이전트의 구현에 대한 것도 연동이 가능하고요. 애저의 여러 가지 생태계에 있는 애저 펑션이라던가 코스모스 DB 같은 그리고 또 뭐 AI 서치 같은 이제 그런 서비스들도 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하고 컨버세이션에 대한 관리도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벡터DB하고 통합만 해두시면 단기 메모리 그리고 장기 메모리를 구현체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 스레드가 몇 번에 걸쳐서 호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짧게 기억할 것들은 짧게 기억하고 롱텀으로 기억할 것들은 롱텀으로 기억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설정만으로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하시면 엔터프라이즈에서 기대하고 있는 로깅이라던가 트레이싱과 같은 좀 엔터프라이즈한 기능들을 쉽게 쓰실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드레일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컨텐츠가 좀 리스크가 있다거나 판단이 되면 이제 그걸 바로 가드레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연동도 쉽게 하실 수가 있고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툴에 대한 호출 그리고 모델에 대한 호출 이제 그런 것들을 트레이싱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스팬에서 문제가 생겼고 각 스팬 중에 어디가 가장 많은 레이턴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라 아이디와 같은 어떤 기업용
보안 정책에 따른 연동도 쉽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 UI를 연동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인데요.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나면 멀티 에이전트가 어떤 식으로 뭐 흐름을 가지고 이 워크플로우가 동작을 할지, 그리고 그 각각의 워크플로우가 어떤 식으로 지금 단계를 거치면서 동작을 하는지 화면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 화면을 또 별도로 개발해 가지고 이제 붙이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하시면 대부 UI를 통해서 이제 그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바로 전체 플로우를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나이트에서 그 신규로 추가된 기능이 그 듀러블 에이전트 익스큐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서벌리스 엔진을 통해서 그 전체 에이전트의 플로우를 스케일러블하게 배포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거든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프로덕션에 필요한 이런 기능들도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에이전트 기반의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그 프로토콜이 하나 있죠. AGUI라고 하는 에이전트 인터랙션에 대한 프로토콜인데, 요 AGUI도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그 코파일럿 킷을 바로 연동을 해서 여러 가지 화면 패턴을 바로 백엔드만 가지고 계신다면 바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구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데모를 통해서 제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AGUI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제 구현한 코파일럿 킷하고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같이 연동된 기능들을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어떤 식으로 스타트 하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뷰 피처를 클릭을 하시면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그 코파일럿 킷을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데모로 이렇게 프리뷰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체인지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쉽게 변경도 할 수 있고, 또 휴먼 인 더 룩을 구현을 하는 UI도 이렇게 다 코파일럿 킷에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개발된 내용을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아주 쉽게 연동하고 이제 그에 따른 에이전트 개발의 그 어떤 가속화를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화면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그 UI들이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코파일럿 킷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개발을 좀 빨리 해보시는 것도, POC 과정에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부 UI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 UI는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로 어떤 그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개발을 하다가 그 워크플로우에 어떤 식으로 에이전트들이 동작을 하고 있지, 그리고 어떤 그 호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간단한 채팅 같은 걸 이렇게 실제 UI로 해보면서 어떤 식의 응답을 하고 있나 이렇게 좀 궁금하실 때가 있는데, 대부 UI는 VS 코드에서 명령만 쳐서 기동을 하시면 되고, 이제 대부 UI가 기동이 되고 나면 그 개발하고 계신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에 대한 플로우가 이렇게 화면에서 쉽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UI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파운드리 웨더 에이전트라고 하는 어떤 날씨에 대한 정보를 답변을 하는 에이전트 예시인데요. 네. 별도의 UI 개발 없이도 이렇게 LLM과 상호 이렇게 작용을 하는 UI를 바로 쉽게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날씨.
네,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펑션을 중간에 콜했는데 이 펑션 콜에 대한 아웃풋을 이렇게 중간에서 개발 과정에서 보실 수가 있고 각 이벤트들이 언제 호출이 됐는지 그리고 툴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툴 호출한 거는 getWeather라고 하는 툴을 호출을 했네요. 그래서 아규먼트는 로케이션인 서울로 뽑아서 이렇게 결과를 만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채팅 기반의 UI도 만드실 수가 있고 복잡한 워크플로우도 바로 시각화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그 이메일 스팸을 디텍팅하는 이제 그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해보면 네, 이메일에 대한 프리프로세싱이 나오고 중간에 휴먼 인 더 룹이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먼 인 더 룹에 따라서 유저의 디시전에 따라서 이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UI도 대부 UI를 활용을 하면 쉽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스팸이 아닌 걸로 서밋을 하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뒷처리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바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화면에서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게 대부 UI의 좀 장점일 것 같고요. 네, 다시 이제 다음으로 그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기본 코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VS 코드 화면으로 들어갈 텐데 어떤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릴 예정이냐면요. 에이전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리고 도구 호출에 대한 코드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로컬에서 개발을 한 다음에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면 뭐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노트북은 그 에이전트 이노베이터 랩이라고 하는 그 코드 레포에 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기본적인 기능들 그리고 복잡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구현까지도 다 담고 있는 코드 레포인데 이제 그 중에서 그 베이직한 이제 그런 그 전체 과정을 담고 있는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이 노트북에 들어오시면 핵심 설계 원칙부터 시작해서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 진행을 하고 환경 변수 세팅이 필요하겠죠. 네, 여기가 Azure OpenAI 챗 클라이언트를 활용을 해서 에이전트를 생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챗 에이전트라고 하는 클래스로 되게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챗 클라이언트를 어떤 걸로 활용을 하든 요 챗 에이전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맞춰가지고 되게 쉽게 에이전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코드 자체가 되게 심플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잘 동작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당연하게도 스트리밍 기반의 응답도 지원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예제는 그 스레드를 기반으로 어떤 멀티턴의 대화를 하고 싶을 때에 대한 예시인데요. 스레드를 활용을 하면 어떤 대화의 맥락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이 스레드를 별도 저장을 하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스레드를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스레드에 시리얼라이즈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이 객체를 따로 만들고 저장을 해뒀다가 그 해당 객체를 디시리얼라이즈 처리만 하면 그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응답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대화에서 이름을 집어넣고 그 두 번째 스레드에서 이름을 물어보면 그에 따른 이름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툴을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데코레이터를 AI 펑션이라고 이렇게 넣고 디스크립션만 넣게 되면 요 메소드가 툴로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코드도 실행을 해보면 getSpecial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그 오늘의 메뉴가 무엇인지 이렇게 꺼내고 그리고 그 해당 메뉴의 가격을 이렇게 내보내주는 코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코드가 Azure OpenAI 챗 클라이언트로 로컬에서 실행한 코드입니다. 이 동일한 코드를 지금 바로 밑에 예제에서는 클라우드에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때는 Azure의 서브스크립션 정보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 엔드포인트로 호출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부분이 클라우드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실행된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더리 안에서 어떤 에이전트를 바탕으로 어떤 호출을 했는지 다른 에이전트들하고 통합된 뷰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코드에서 수정한 부분은 딱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만으로 쉽게 에이전트를 클라우드에 스케일하게 이제 구성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조금 심화 과정으로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는 우선은 이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에이전트에게 너무 많은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작업 완료에 필요한 그 딱 알맞는 도구들, 이제 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거, 그리고 그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데이터들, 그리고 각 에이전트별로 필요한 어떤 액세서빌리티를 가지고 동작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드는 게 그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전체 과정을 이밸류에이션 드리븐으로 어떤 스팬에서 어떤 구간에서 어떤 정도 수준의 답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답변의 품질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제 그 체계를 만들고 그 평가에 따라서 그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도 계속 개선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멀티 에이전트 패턴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패턴들 중에서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패턴들은 지금 보시는 이렇게 6가지 패턴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패턴을 하나씩 살펴보면 시퀀셜 패턴의 경우는 미리 정의된 에이전트의 흐름에 따라서 첫 번째 에이전트 호출하고 이제 두 번째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파이프라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룹 챗 패턴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 간의 인터랙션을 하면서 최종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제 그런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룹 챗 패턴을 구현할 때 이제 중요한 점은 터미네이션에 대한 어떤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몇 번의 호출을 했을 때 계속 호출을 하고 서로 간에 인터랙션만 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제약사항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달성을 하면 요 그룹 챗이 완료가 되는지 이런 터미네이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 전체 오케스트레이션 그 코드를 개발을 할 때 그 내용을 잘 집어넣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멀티 에이전트 플로우 자체를 LLM에게 맡기는 슈퍼바이저를 구성을 해서 그 매니저 에이전트가 각각의 태스크에 대한 프로세스를 능동적으로 그리고 동적으로 설계하는 구조가 바로 이 마젠틱 패턴인데요. 좀 더 문제가 복잡하거나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에 이 마젠틱 패턴을 활용을 하시면 LLM을 바탕으로 추론을 통해서 태스크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전체 프로그레스도 그 슈퍼바이즈 매니저가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관리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현을 한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 예시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사용자의 그 어떤 그 질문이 백엔드 서버에 전달이 되면 이제 그 내용을 인텐트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해당 쿼리를 리라이팅하는 구조를 이렇게 앞에다가 두고, 그 인텐트에 따라서 그 해당 작업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플래닝하고 익스큐트하는 요 그 컴포넌트도 여기 지금 추가가 돼 있고요.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애저 AI 서치의 벡터DB를 통해서 그 답변에 필요한 컨텍스트를 가져오는 이제 그 흐름이죠.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뒷단에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룹 챗이라던가 마젠틱 구조의 라이트 그리고 리뷰어 같은 에이전트들을 포진해 놓고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구조로 그 구현이 된 데모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PDF 문서를 몇 개 올려서 이렇게 PDF 문서를 벡터DB에 업로드를 하면 벡터DB에 청킹, 인덱싱 과정을 거쳐가지고 벡터라이즈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올라간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지금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그룹 챗 기반으로 리뷰어, 라이터가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제 답변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신데, 지금 이 그룹 챗 기반의 요 구현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뭐 반나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원래 구현되어 있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따라서 실제 유스 케이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만 좀 더 구현을 했던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거는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그 아까 아키텍처 앞단에 이제 플래닝 부분이거든요. 요 플래너를 앞단에 두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어떤 질문에 대한 서브 토픽별로 그 실제 검색할 쿼리들을 좀 더 뽑아내서 그 향후에 서브 태스크를 만들고 이제 그 서브 태스크에 따라서 답변을 생성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래닝 과정을 두고 있는데, 이 플래닝 과정을 거치면 기존 답변 품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마젠틱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 예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전체 플로우를 동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좀 더 그 복잡한 그 질의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 프레임워크들 오늘 그 MS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소개를 드렸는데, 그 외에도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정말 많죠. 뭐 오토젠도 있고 랭그래프도 있고 시멘틱 커널도 있고 뭐 다양한 또 그 외에 뭐 여러 회사들이 드라이브하고 있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전트에 대한 개발도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예전처럼 웹 개발은 뭐 3티어의 뭐 어떤 구조로 가면 무조건 베스트야. 사실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프레임워크도 체험하시고 스스로 어떤 프레임워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프레임워크일지 판단하실 수 있는 눈높이도 갖추셔서 프로덕션의 문제를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푸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리고 이미 구현되어 있는 멀티 에이전트 패턴들, 그리고 이제 기업용 어떤 니즈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을 하셔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시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전체 개발 프로세스를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피드백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